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 강의를 마치고 박정희 대통령 소개를 하는데 하도 분야가 넓어가지고 박정희 괜찮아요. 목사님 마스크, 마이크. 예,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 중심으로 이 양반 얼마나 유명한지 중국의 등소평도 박정희 차례 다 가져와. 새마을운동 중심으로. 또 소련의 푸틴도 한국어로 됐든 뭐로 됐든 간에 영어로 됐든 간에 다 가져오라고. 다가 동부하고. 또 싱가포르에 유명한 정씨가 있어요. 이량요라고. 총통. 그 수상도 그걸 갖다 공부를 했어요. 말하면 벤치마케팅. 한국을 배우자고. 이런 사람이 사실 드물잖아요.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한국을 따라 배우겠다. 근데 이런 리더십이 어디서 생겼는가? 이것은 연구하게 되면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사업가들이 참 유익한 것 같아서 리더십 중심으로 이게 왜 어떻게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추적해 봤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이 성장 과정부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 11월 14일 태어나셨는데 그때 부친은 박성빈, 모친은 백남은 5남 2녀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때는 뭐 피임자가 없으니까 애가 생겼어. 막내로 생겼는데 이걸 띠려고 간장도 한 바가지 먹고 또 언덕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지우려고. 그래도 애가 죽질 않아. 끈질긴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아주 태어났는데 너무나 미안하잖아요. 모친으로 봐서는 자기 새끼인데 세상에 못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형제도 형님 다 키가 커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키가 좀 작고 간단한데 이 양반이 학교를 다녔어요.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참 잘했어요. 3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인가 1등을 해. 그래서 반장을 했는데 키가 작으면서도 덩치 이런 애들 다 다스려요. 어떻게 다스리냐? 한층은 너무 아주 그때 나이가 많잖아. 5살 많은 애들 들어오고 장가간 애들 들어올 텐데 이걸 어떻게 다스릴까? 머리가 좋아요. 덩치가 좋은 애가 있는데 말 안 들어. 걔가 수학을 못해. 그 산수도 가르쳐주고 야 이게 이렇게 푸는 거야. 그때부터 공부 잘해요. 그 다음에 공부 잘해가지고 학교에서는 그 1920년도 그 국민학교가 설립된 이후에 한 명도 대구 사범을 보낸 적이 없어요. 선생들은 욕심이 있어. 좋은 학교 한번 보내봤으면. 대구 사범을 갔습니다. 대구 사범을 갔는데 그때 대구 사범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대구 사범에서는 좋은 성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반에서 중간, 중하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대구 사범을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한 1938년 3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우리 막내 장가가는 거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김은함하고 결혼을 해요. 그 밑에 난 딸이 박재옥입니다. 박재옥이 그 사이에 났는데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 문경 보통 공립학교에 4학년 담임을 했는데 1, 2년 하나마나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만주도 갑니다. 만주 공관학교. 만주 육군사관학교인데 거기 2년제. 일본은 4년제예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좀 많았어요. 선생 하다가 오다 보니까 다른 애들 19, 20살인데 23살. 그래도 내가 이 양반이 판단한 게 어떻게 하면 내 갈 길을 가는가. 선생 체질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생각을 했으면 선생에서 교장으로 끝났겠지만 제껴놨어요. 이 사람이 실현이 들어옵니다. 만주 사관학교, 만주의 만주국이라고 있어요. 만주국. 일본이 세운 위성국가인데 만주국에는 일본에는 요새 말하면 정통 육군사관학교가 있고 만주국에는 제2육군사관학교식으로 병설인데 2년제예요. 거기서 1등으로 졸업합니다.
대구 사범에서는 중간치 이하로 갔다가 이건 보니까 자기 적성에 맞는 공부를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자녀들이 어디 적성 맡은가, 적성을 잘 찾아주는 거. 완전 군이 체질인가 봐요. 1등으로 졸업하고 일본은 그때 만주 왕이 푸이라고 있어요. 푸이가 금시계를 줘요. 1등으로 졸업했다고 수상을 해가지고 그 정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가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갑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3학년 편입해가지고 4학년 졸업하는데 그때도 수백 명이 졸업할 때인데도 3등으로 졸업해요. 그 대단한 겁니다. 3등으로 졸업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다시 만주국으로 가서 임관을 해요. 만주 관동군에 가서 소위 임관하는데 그때 좌파들이 공격을 합니다. 이 자식은 말이야 우리 독립군을 토벌하지 않았느냐.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 만주군 육군 소위를 쓰면서 전투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 1, 2개월 하다가 그 당시는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연구해 보니까 만주국의 독립군이 없었어요. 씨가 말랐어. 전부 다 저기 중경 쪽으로 내륙으로 다 밀려가고 관동군은 만주에 있었거든요. 그때 하늘이 이런 역사를 왜 남겨줬는가 하게 되면은 만주국이 막 신개척제입니다. 광활한 광야에 옥수수밭이 있고 신장로도 넓은 길을 내고 철도 내고 그럴 때예요. 새로 개발하는 신천지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 만주 가서 막 동백지역에 도로 놓고 뭐 공장을 세우고 철도 넘는 걸 봤거든요. 그때부터 만주, 한국에서 반도밖에 못 봐. 제 바로 위에 형이 만주 출신이에요. 만주 세는데 아버 그래. 야, 넌 만주가 어떤 데인 줄 아느냐? 지평선을 보는 거예요. 해가 땅에서 떠서 해가 땅으로 지는 거야. 그 스케일이 크잖아요. 이렇게 끄는데 그런 나라에서 그런 새로운 발전하는 개발도상국가의 경험을 한번 하고 일본에 가서는 아주 세계적인 공부를 합니다. 원칙적이고 규율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 사범학 대구 사범에서 5년 공부를 했지. 만주 사관학교에서 2년 했지. 일본 육군사관에 2년 했지. 또 조선 경비대 가서 3개월이나 공부를 해요. 또 조선 편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10년 동안 하늘이 그를 이제 연단하는 겁니다. 좀 나이 먹게 한국에 임관을 해요. 장교를. 그러나 그는 군사훈련에 대한 박식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30까지는 그때가 30인데 그 슈바이처가 이런 천천히 있다. 30은 나를 위해서 30 이후는 이웃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생각이 날 정도로 이 박정희 대통령 30까지는 군사학을 전공을 한 겁니다. 교육학, 사범대학에서 교육학을 공부했고 군사학을 공부했고 30년 동안 인간의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얼마나 그 용병술이 강한지 사람을 휘어잡는 거 있어요. 그 동기생인 이한림 대장이 있어요. 이한림 장군. 이한림 장군은 키가 큽니다. 박정희 키가 크질 않아요. 그런데 눈매 보게 되면 다 쫄아요. 어떤 부하라든가 박정희 대통령이 명령을 딱 하고 하게 되면 꼼짝 못해요.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키울 때는 하나님이 난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왜 복받은 나라냐면 이승만을 허락했잖아요. 이승만을 허락해가지고 자유가 뭔지 민주가 뭔지 그 단어도 없었어. 유식한 말은 개념도 없었던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 양반이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는 나라였는데 자유가 무엇인지 민주가 무엇인지 그걸 심어놓고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 말년에 제가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1958년도인가 막 수장에서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요. 58년도 저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용문시장을 견학을 나왔어. 용문동에 우리 교회가 바로 위에 있어요. 우리 교회 참 아름답습니다. 용산지역에 돌로 예쁘게 진 교회인데 용문시장을 견학을 하고 시찰하고 나서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걸 내가 봤어요. 이승만 대통령 직접 전 뵀습니다. 그 다음에 어릴 때 신익희 원효로 청동에 살았기 때문에 신익희 선생도 뵙고
한강 백사장에서 40만이 모였다는데 쫄래쫄래 따라가서 그 구경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정치적 의식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64년도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학원 가려고 버스 타고 가는데 그 서울역 맞은편에 이렇게 둥그러 나온다는 건물이 있어요. 그랜드 건물이라고. 그 건물 전광판이 있습니다. 1억 불 수출. 기분이 좋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각국 대사들을 다 불렀어요. 외교관을 불러가지고 오늘 파티하자 하고 양주 왔었겠지요. 밴드 불러다가. 그래 기분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리더십이 뭔가 하게 되면은 그때 1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작년 기록을 보니까 몇 억을 했는가 하게 되면 6,838억 달러. 이제 일본하고 비슷해. 일본이 우리나라의 인구가 1.5배예요. 그런데 일본이 수출하는 거나 뭐 따라 맞섰는지 비슷한지 몰라요. 이걸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꿈에도 이룰 수 없는 걸 갖다가 한국의 기적을 낳은 나라입니다. 엄청난 나라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배경이 매일매일 자기 점검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잘 때 한번 저희가 메모를 해왔는데 내 오늘 하루 행동이 지성에 위반된 점이 없는가, 언행에 부끄러운 점이 없는가, 내 기력이 부족한 것이 없는가, 체력이, 그 다음에 내 노력에 좀 아쉬운 점이 뭐 없는가, 내 부정에 손을 좀 댄 게 없는가. 그때 군인들은 많이 좀 부정적했어요. 군사문제 뛰어먹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걸 검토하니까 아주 검소하게 살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임기 마치고 나가서 다 뒤졌습니다. 이 양반이 스위스는 얼마나 꼽을 줄 아는가?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오늘 중요한 공부는 우리가 우리 교육이 있으니까 좀 줄여서 하는데 이렇게 군인의 길을 가면서 자기를 단련시켰다는 거. 연단하지 않고는 인물이 나오지 않아요. 요셉도 연단을 시켰듯이 연단을 시켜가지고 한 인물 났을 때 한국이 하나님이 주은 두 번째 보물이에요. 또 한국 본다면은 요새 또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날도 제가 증인이에요. 광야에서 아스팔트 밤새도 기도했어요. 왜? 이 나라의 왕이 잡혀갔어. 이거 말이 안 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라가 회복이 안 됩니다. 어디 있더라도 그것도 한 40년 후에 1963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태어난 거야. 한국은 팔자가 나라 운이 좋아요. 큰 의미에서. 그리고 제가 예언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복귀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를 해. 조건은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 1절, 시간이 30분 됐으니까 1절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전개해나갔는가 여러 가지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 대구 폭동 사건에 가입돼서 남노당 가입했다가 또 사형 선고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이 많은데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이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입신양명을 해가지고 한국의 국운을 트는 큰 훈련을 해왔다는 거 다음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